여러분 이 정도면요 끝판대장이에요. 끝판대장. 노후 대비로는 이거 말한 거 없어. 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놔야 돼. 지금 준비해야 돼. 기계 설비는 유효하다. 네 진짜 그 얘기 드립니다. 건축 설비 기사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매봉목 선생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건축 설비 기사 있으시면요 괜찮죠. 기계 설비 선임 되니까 축하드립니다. 26년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기계과장 매봉옥 과장님 기계과장님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은 막 노후 대비로는 막 시설관리가 최고야. 노후 대비 노후 대비로는 이거 말한 거 없어. 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보다 괜찮은 거 있으면. 전산기도 있어요. 최고네. 다 맞췄네. 매봉 선생님 지금 거의 스펙이 거의 최고인데. 전산기에 건축 설비기사 이 정도면요 그냥 끝판입니다. 끝판왕. 이 정도는 끝판왕입니다. 다 갈 수 있어요. 과장, 아파트 과장, 아파트 과장이나 빌딩 소장, 오피스 소장 이 정도면 딱 꽤 최고입니다. 요즘 매봉옥 선생님이 제일 끝판대장이네요. 더도 말고 딱 잘 맞추셨네. 어떻게 딱 이렇게 맞추셨지? 잘 맞추셨습니다. 매봉옥 선생님 이제 아마 경력 1년 2개월 남았어요. 눈 깜짝하면 1년 2개월입니다. 눈 깜짝하면 스펙이 딱 필요한 것만 건축 설비하고 전산기 딱 필요한 거 여기서 진짜 굳이 한 개 더 하자면은 소방 수첩 2급 이 정도 보세요. 매봉 선생님이 지금 건축 설비 기사하고 전산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방 2급 수첩 정도는 발로 공부해도 딸 겁니다. 그러면은 최강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그럼 딱 최강이다. 여기서 소방 2급 이거 소방 2급 한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은 소방 수첩 2급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일주일만 딱 공부하시면 바로 딸 거예요. 그러면은 소방 2급 있어요? 그러면 근데 어쩐지 느낌이 딱 있더라. 이러면 끝났어요. 더 이상 자격증 진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사업하면 돼요. 진짜 여기 딱 안전빵 진짜 그러니까 끝판대장 이 정도면 딱 끝판대장이니까 노후 취업 이 세 가지면은 기계 선임, 전기 선임, 소방 다 있잖아. 이제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네요. 몇 살이노? 이건 조금 더 이제 리스펙트, 그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교양 있게 말을 좀 교양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사실 좋습니다. 매복 선생님, 원형 탈모 왔어요. 아니 자격증이 이래 있으신데 왜 기존 대리하고 있어요? 과장하세요. 원형 탈모가 왔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셨네. 자, 박종훈 선생님 오셨고, 81년생이에요? 나이 젊으시네. 81년생이면 뭐, 나이 젊으신데, 잘 맞추셨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봉우객님. 싹디. 봉우객님 축하합니다. 형님, 왜 기존 대리로 일하고 있어? 과장 안 하고. 한 1년만 하다가, 과장 한 1, 2년 하다가 또 빌딩 소장하면 최고 좋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그거 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사업하고 그러면 월에 한 700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월에 700 맞출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6자로 넘어가는데 전기기사 30년 전에 기계사 다는 생각 우습게 쓰였습니다. 전기기사 쉽지 않습니다. 1차 합격하고 2차 2번째. 전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 새롭게 보입니다. 좀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하셔야 되고 기계 특급 구인 그러니까 기계 특급이 공급이 잘 없으니까
기계특급 되는 사람이 잘 없을걸. 그러니까 기계특급이 괜찮을 거예요. 기계특급.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놔야 돼. 지금 준비해야 돼. 변기과장 저 부르셨어요? 변기과장. 기계특급 4,500일 남았어요. 그걸 또 카운팅하고 계세요? 군대도 아니고. 4,500일이면 건축 설비 기사하고 전산기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요 끝판대장이에요. 끝판대장. 이하면 솔직히 내 아파트 관리소장은 별로 추천 안 하거든요. 아파트 관리소장 필요 없어. 빌딩 소장이나 오피스 소장이 좋고, 굳이 아파트 갈 것 같으면은 아파트 관리 과장이에요. 그러려면은 요렇게가 딱 요렇게 맞추면요 요게 베스트야. 요게 정확하게 내가 또 얘기하는데, 요렇게만 딱 자격증 맞추면은 건축 설비 산업기사나 건축기사나 기계선임,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그 다음에 소방 2급 수첩, 뭐 옵션으로 요 정도 갖고 있으면은 그냥 막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산다. 한 달에 뭐 한 서너 번 흰쌀밥에 고깃국 먹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게스트하우스 하나 운영하면서 여기서 월급 한 350만원, 게스트하우스에서 월급 한 350만원 해갖고 한 700 정도 맞추면은 변호사급 정도 법니다. 변호사도 한 달 700 못 벌어. 변호사도 한 달 700 못 버는 아들 천지백갈이에요. 변호사 뭐 부를 게 뭐 있노? 그래가지고 월급 350만원 받고 또 사업소득 좀 해가지고 여름에는 또 바짝 해가지고 한 돈 1,000만원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저 크루즈 여행 댕기고 충분히 그래 가능하다니까요. 내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보여줬잖아. 다 보여줬잖아요. 얼마 버는지. 내 연봉 계약서하고 내가 다 깠는데 뭘. 한 달 얼마 버는지 매출 자료 다 깠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부자 될 수 있는 그 정도 되면은 연봉으로 치면은 연봉 1억 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사업 안 쉽죠. 쉬운 거는 가치가 없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지. 내가 자격증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입장벽이 낮고 따기 쉽고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진입장벽이 좀 높고 남들이 개나 소나 못 따라하는 게 돈이 되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지. 인생의 원리도 그런 거예요.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희소성, 진입장벽 낮은 거, 희소하지 않은 거, 개나 소나 다 딸 수 있는 거, 소방 3급, 예를 들어 소방 수첩 3급 그거 따가 어디다 쓸 건데요. 개나 소나 다 딸 수 있잖아요. 존나 쉽잖아. 돈만 주면 개나 소나 다 따잖아요. 그런 거는 취업이 안 되잖아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기계특급 자격증, 전기기사 자격증도 공부하기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어려우니까.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소방 2급 정도는 그냥 뭐 노멀한 수준이죠. 그냥 크게 뭐 진입장벽이 소방 2급도 그냥 이거는 막 소방 2급은 딱 그냥 진입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수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어떻게 유의미하게 막 크게 뭐 도움이 된다? 그렇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되는 게 있잖아요. 기계특급하고 전기산업기사 최고지. 최고 좋지. 내가 요 위에 얘기했다 아닙니까? 건축설비기사하고 기계선임용도 기계선임하고 기계특급은 끝판이지. 원티어지 원티어. 티어로 치면 원티어죠. 제가 소방 2급 땄거든요. 땄는데 정확하게 이틀 공부하고 내붙었어요. 구라 안 치고. 근데 밤샜어요. 이틀 동안 밤샜어. 잠을 안 잤어. 그때 아파트 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일하면서 땄어. 소방 2급 수첩. 이틀 밤새고 그래갖고 시험 치고 완전 뻗었잖아.
1시간이거든, 시험 시간이. 30분부터 나갈 수가 있어. 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내가 제일 먼저. 71점 받고 붙었어요. 요런 댓글을 달아준 분이 계시네요. 시설관리 선배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시설관리로 입문 직전인 무경력 55세 중년 남성이시고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제 한번 입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 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1급 전기기능사를 취득하셨다. 축하드립니다. 2년 목표로 전기기사를 준비하려고 한다. 자, 아래 두 군데 모두 입사하라고 하는데 어디를 해야 할까요?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옵션이 이제 사무용 빌딩 주당비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월급이 이제 280이고 휴가가 4일이고요. 이 두 번째 옵션이 이제 입주 아파트 주당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고 월에 325만원 연차 휴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두 곳의 장단점과 어디를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요 내용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답은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급여가 우선이다. 급여가 우선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입주 아파트겠죠. 그런데 자격증 취득이 우선이다. 그러면 자격증 취득이 우선이다. 그러면은 사무용 빌딩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이게 답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무용 빌딩은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이다. 반면에 이제 입주 아파트는 조금 눈치가 보일 수 있어요. 눈치가 보일 수 있다. 입주 아파트면 이제 관리소장도 아마 이제 처음 오는 걸 거란 말이죠. 근데 관리소장하고 입주 아파트는 관리소장하고 과장이 제일 바빠요. 시설 주인보다는. 그런데 이제 과장하고 소장이 맨날 바빠가지고 맨날 서류하고 AS 하자 관련해가지고 전화 돌리고 있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주임이나 시설기사가 좀 공부하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겠죠. 밤에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낮에는 그래도 뭐 풀이라도 뽑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조금 눈치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고요. 업무용, 사무용 빌딩은 급여가 적은 만큼 업무 강도도 조금 작을 것이다. 다 돈을 주는 만큼 빡센 거기 때문에. 입주 아파트가 하자가 많아요. 입주 아파트 하자 투성이다. 그러면 이제 뭐 직접 안 하더라도 여기저기 좀 불려 다녀야 된다라는 거지. 불려 다녀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2년 목표로 전기기사를 준비하려고 하시니까 뭐 은퇴를 하셨으면 퇴직금도 좀 있으실 것 같고, 당장 돈이 급하다. 당장 돈이 급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입주 아파트 가야죠. 돈이 급하면은 입주 아파트 돈 따라가는 거고, 자격증 취득, 시간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사무용 빌딩이 맞을 것 같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청자 의견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댓글 다신 선생님의 어떤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기, 기계, 소방 갖추었다면 더 이상의 자격증은 의미 없다. 매몰 비용이다. 자격증 콜렉팅 한다고 지랄병 그만 싸고. 자, KR님 지금 스펙이 괜찮네요. 전기기사 1년, 공조 0.5년, 소방 2급, 사용시설관리, 공무, 유틸리티 경력 8년, 공무 8년. 자, 더 이상 자격증 의미 없습니다. 더 이상 자격증 따지 마세요. 더 이상 자격증 따지 마라. 더 이상 자격증 따면 죽여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격증 따는 거는 콜렉터입니다. 콜렉터.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몰 비용. 더 이상의 매몰 비용 용납 안 됩니다. 쓸데없는 비용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비용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운동, 뭐 헬스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러닝, 뭐 역도, 뭐 수영, 달리기, 뭐 많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운동하고 독서, 그리고 내 사업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내 진짜 자격증 딴다고 깝치면은 죽여버리겠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안전관리사 선임되죠. 공조냉동, 기계 선임되죠. 소방 2급, 소방 선임되죠. 3관왕입니다. 더 이상 하면 죽여버리겠습니다. 3관왕. 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일단 아파트, 뭐 공동주택 관리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고도 넘칩니다. 하고도 넘치니까. 또는 빌딩 센터장. 요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또 자격증 딴다고 지랄 쌉치지 말고 이제는 내 사업 구축.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어서 내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게 바벨 전략이에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이 사람이 굉장히 미국의 경제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전략. 바벨 전략. 안정적 근로소득 플러스 내 사업. 내 이제 이 얘기 이제 입 아프다. 입 아프다. 이렇게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 자격증 막 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증에 한 게 막 따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내일부터 페리카나 할인해요. 페리카나 치킨 한 마리씩 준비할까? 그러면은 용접기사 과정평가형 보는데 5 티그 용접 때문에 미치겠어요. 전기 소방 꿈나무에 오셨고 반갑습니다. 실견 이거 그 소리만 10번 이상 들은 것 같은데 바벨 전략 지겨워요? 근데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중요한 얘기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있어요?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담하는데 이런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라이프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 못 만납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이건 절대 쓸데없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겨 들으세요. 행님이 말하면 새겨 들어라. 고스펙이다. 그러니까 3관왕 했으면 충분합니다. 공무유틸 8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더 이상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의미 없다고 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매몰 비용입니다. 찍찍 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유퀴즈님, 여자도 그 연애도 당연히 해야죠. 여기서 당연히 연애를 해야 되죠. 연애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연애하는데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연애하고 외모 관리에 신경 쓰세요. 중요합니다. 외모 관리가 자격증 딴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얼굴에 열십자그 하면서 얘기하잖아. 외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모 관리 중요하니까 외모 관리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옷 깔끔하게 입고 가다마이 딱 입고 아무리 내가 똥을 퍼더라도 항상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세요. 이런 말이 있어. 옷장 속에 있는 옷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라. 그 옷이 당신을 파티장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근데 내가 옷도 맨날 그지같이 입고 다니고 주리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똥 풀 일만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딱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 딱 입고 있어 보세요. 옷벨이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딱 이랍니다. 그렇게 입고 있어야 누군가 내한테 저녁에 술 한잔 할 건데 술 한잔 같이 물어 갑시다. 이래야 되지. 거지같이 땀 냄새 나고 추접은 옷 입고 있는데 누가 같이 술 먹고 싶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라고. 그 옷이 당신을 파티장으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옷을 똑바로 입으세요. 옷부터 똑바로 입으세요. 옷부터 똑바로 입으세요. 자격증 딴다고 이렇게 지랄병 그만 싸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죠? 윤영선님 모셨네요. 지금 채팅 너무 빨리 올라가네.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 8,000명 들어와 계시네요. 전기, 기계, 소방 갖추었다면 더 이상의 자격증은 의미 없다. 매몰 비용이다. 자격증 콜렉팅 한다고 지랄병 그만 싸고 자신한테 투자하라. 자신한테 투자하라. 자격증 중독이죠. 전기, 소전기, 위기장, 애관기, 정보 처리 있는데 내년에 가스 기능장 갑니다. 그냥 필기 2주, 실기 3주하고 따는 맛이 있습니다. 라고 적혔는데 이게 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좀 중독인 것 같아요. 하나씩 공부하고 또 따고 공부하고 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성취감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워드 프로세서, 뭐 엑셀, 컴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때 따는 자격증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나가면서 좀 어린 나이에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상한 수첩 같은 거에 내 이름이 적혀 있고 내 사진이 붙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모으다 보면 뭔가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 내가 뭔가 디벨롭 된다라고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무분별한 이제 자격증 취득은 제가 뭐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나한테 필요한 자격증 정도 그 외에는 내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매몰시키는 것보다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공부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피성으로 자격증을 좀 따시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파트 전기과장 자격증은 있어도 안 하려고 한다. 예전에는 놀고 먹었다. 지금은 직원 수를 줄이다 보니까 업무가 과장한테 다 몰리고 심지어 관리사가 해야 할 업무까지 과장한테 떠넘기는 사람도 있다. 전기가 없던 직무고시, 변전실, 분전반, 세대 이렇게 세 군데 해야 되고 승강기 선임 이건 FM으로 넘기면 편하고 소방 이게 전기보다 더 골치가 아픈데 15층 이하는 할 게 없다. 고층은 별 지적사항이 많아서 수리하는데 고생을 하고 수리하고 사진 찍어서 소방서 제출, 누수도 골치 아프다. 입주민과 트러블 생김, 장비도 없는데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CCTV도 단선 유무 찾아서 교체하는 것도 요즘은 어드레스 넣고 조정해야 되고 자동문도 완전 고장나면 부속도 교체하고 스탠도 빵막이라 용접이 어렵고 수목
전지 작업에 잔디 깎기, 수목 소독, 차량 번호 입력 작업도 억수로 귀찮고 고장이 잦고 에러가 많이 난다. 각종 게시 공고나 전기 수도도 수도 계량기 고장이 잦고 누수 세대도 찾아야 하고 전기 부가 업무도 수신료 복지 세대 이런 거 잘못 입력하면은 격리가 저지랄을 해요. 3년 정도는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는다.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뭐 이런 게 이제 뭐 전기 아파트 과장에서 하는 일들이죠. 뭘 하셔도 자유지만 현업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주택관리사 시험은 보지 마세요. 그거 실속 없어요. 나도 그거 있지만 전기자격증 사용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보십시오. 머지않아 관리소장들, 전기과장들보다 월급부터 작아질 겁니다. 관리협회, 여기 맨 돌대가리들만 득실거려서 하는 짓마다 자살골이거든요. 책임질 짓 안 하면서 대우는 잘 받고 싶은 욕망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지만 세상은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법이 선임이 잘못 걸게 한다면 걸게 해달라고 시위해야 하는데 이 돌대가리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계속 즐기기만 하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 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선임은 다 전기과장이 걸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과장들이 싫어하는 대민 업무나 직원관리, 회의 서류 작성 등 행정 관련 업무라도 도맡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싫다고 전기과장들에게 관리과장이라는 멍해를 씌워 피하고 있잖아요. 또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소장들이 지각은 일상이고 일과 시간 중 무단 외출을 밥 먹듯이 해요.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월급은 또 전기과장보다 더 많아요. 이런 모습낸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보십시오. 당장 내년부터도 달라질 겁니다. 정보통신 의무 선임에서 아파트만 뺐다고 자랑질 하던데 그 역시 자충수가 될 겁니다. 이분처럼 공부도 재능입니다. 하는 분들이 또 하는 겁니다. 현업 전기과장이나 일머리 좀 있는 반장들 중에 정보통신 자격증 소지자분들이 많더라. 이분들 학교 대형 건물로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단지에서부터 부득이 과장 월급을 소장보다 더 줘야 할 겁니다. 그렇게 월급부터 무너지면 소장들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편하게 일하려면은 사무용 빌딩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는 연차가 없고 연간 휴가가 4일밖에 안 되고 혼자서 당직 서는 점이 걱정입니다. 둘이서 당직 서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무서워서 그러시나? 아파트는 강동구에 소재한 대한민국 최대 저건축 아파트로 이달 말에 입주를 시작하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로 지정이 되고 이제 연차 휴가 보장이 되고 주차도 되고 당직을 기사 2명, 주임 2명 이렇게 4명이 선다. 따라서 휴가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이게 좀 규모가 있는 데네요. 자택 출퇴근은 사무용 빌딩은 대중교통 1시간. 주차가 안 돼요. 아무래도 이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주차 자리도 비싸죠. 아파트는 대중교통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네요. 일을 편하게 하려면 빌딩 월 280으로 그래도 가족과 여행 가기 위해서 휴가도 한 번씩 쓰면서 워라밸을 하려면 아파트 월 325로 참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데나 근데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할 이유도 없이 한번 가서 일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한 달 정도 일하고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일을 가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좋아요. 둘 다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좀 살려서 단점을 보기보다 거기에 장점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더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본인에게 위로가 될지언정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부디 공부를 하시더라도 시설관리 자격증보다는 공인중개사나 경비지도사, 정년 후에 노후 대비로 취업 효율이 좋은 자격을 취득하시고 언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격 공부를 계속 한다면 나이에 비해서 자격증은 충분하다 보여진다. 좀 더 높은 곳,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시려는 건지
아니면 미래 노후 대비인지 방향을 잡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글쎄 이 시국에 공인중개사 안만 봐도 아닌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거의 망하는 판국이라서 새로 신입사원으로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업을 시작해서 과연 글쎄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2025년 자격증 시험 쉬워진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따실 분들은 올해 아직 안 따셨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내년에는 무조건 붙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뭐 산업안전 기사 치고 왔어요? 자 보세요. 내가 근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2025년 자격증 시험 쉬워질까? 그 근거가 자 보세요. 올해 경기 어땠어요? 올해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없었어. 이때까지 늘 경기 안 좋았어요. 경기 안 좋았는데 뭘 봐야 되느냐? 취업률, 이제 실업률. 정부의 이제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지금 잘 됐나요? 뭐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70만 자영업자의 몰락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취업률은 떨어지고 실업률만 많이 높아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격증 난이도를 낮춰야 취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사람들을 많이 이 취업시장에 내놔야 되는 거야. 자격증에 뭐라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뭐 취업이 될 거 아니에요. 뭐든 회사를 들어가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근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산업안전 치셨고 정보 공유한 운전면허 이종 일종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런 것도 그런 거지. 자 운전면허 2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종 보통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운송업 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이 시장 경제가 더 활성화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산업안전기사, 산안기, 물시험 있어요? 물시험. 제가 지금 어떤 그 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에너지 관리 기사하고 공조냉동 기사하고 요 둘 중에 어떤 거 선호하세요? 어떤 거? 얘기를 해보니까 에너지는 보일러 쪽이잖아요. 보일러. 공조냉동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에어컨 이제 공기 정화, 공기 쪽이니까. 그 얘기를 해보니까 공조냉동 기사는 어디에 유리하냐? 요게 빌딩 쪽으로 만약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공조냉동 기사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 에너지 관리 기사는 보일러 쪽이니까 공동주택에서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에너지 관리 기사가 유리하다 그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일반 빌딩에는 난방이 없어요. 바닥 난방이. 바닥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빌딩 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이제 공조냉동 기사가 더 유효하고, 일반 공동주택은 바닥 난방이 되잖아요. 보일러를 때운 데가 있으니까. 중앙난방. 아버지가 하라는데 호로새끼처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막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러니까 좀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딩 소장 가려면은 자격증보다는 인맥이 있어야 돼. 인맥이. 빌딩 소장 가려면은 자격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빌딩 소장이 꿀자리거든 사실은. 꿀자리. 이거는 자격증하고 상관없어. 내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인맥 아는 사람 뭐 위탁사, 예? 위탁회사 아니면 씨발 위탁회사에 차리든지, 예? 차려가지고 그 뭐 단가 후려치기로 해가지고 뭐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야 사실은. 내가 빌딩 주가 된다. 건물주죠. 건물주가 돼가지고 내가 이게 베스트예요.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그림이야 이게.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에요. 내가 빌딩주 건물주가 돼가지고 내가 관리소장 하는 거예요. 관리소장. 이제 전기선임 걸고 전기선임하고 소방 2급 걸고 거기서 이제 내가 건물주기 때문에 관리소장 월급을 내가 정하는 거야.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관리소장 월급을 택도 아니게 막 700만원 800만원씩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정도껏 해야지. 한 470만원 정도 정도 월급. 이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관리비에서 나오는 관리비. 자기 객관화가 좀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메타인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거든. 나도 사회성이 떨어져요. 나도 좀 모질해 사실은. 나도 좀 많이 모질해요. 철PD도 본인 소신과 주관대로 가시면 됩니다. 등급을 제가 좀 나눠놨어요. 등급을 나눠놨어. A등급이 요거지. A등급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요 세 가지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엔드 조건입니다. 이거는 오화 조건이 아니에요. 엔드 조건이에요. 전기하고 요 건축 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할 수 있는 요 기계 자격증,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2급. 요렇게 콤비네이션 되는 게 최고 A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왜 2급이냐? 전기안전관리자하고 소방 1급지는 겸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2급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굳이 1급을 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겸임이 안 되니까. 어차피 전기가 더 상위니까 소방 1급을 전기기사 가지고 있다면 소방 1급을 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대 연봉은 이제 월 한 380 이상 개런티가 된다라고 보고요. 해당 직무는 아파트 과장이나 빌드 소장. 아파트 소장은 안 됩니다. 아파트 소장은 내가 별로 개인적으로 별 추천 안 합니다. 그건 주택관리사를 따야 되는 거고, 그건 행정 분야고, 이제 기술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기술인이지. 이 아리가또 하고 똥구녕 빨고 이 추접은 일 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일이 좀 더러워. 추접어요. 그래서 난 그거 안 합니다. 그냥 기술 인력으로 가는 게 낫다. 성격상. 그 다음에 B등급이 전기하고 기계조합. 전기하고 기계조합이 등급으로 치면 한 B등급 정도 된다. 전기 안전관리자하고 기계 안전관리자 선임. 고라 하면은 이제 요것도 아파트 과장하고 빌딩 소장 되지. 그죠? 근데 A등급보다는 이제 소방이 하나 빠지니까 약간 아쉽긴 한데, 소방이 그래도 옵션으로,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요거까지 있으면 이제 3종 세트 다 맞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등급이 전기하고 소방조합. 전기하고 소방조합으로도 나쁘진 않아. 요 정도 조합도 아파트 과장, 빌딩 소장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이 정도고, 기대 연봉으로 생각하면은 한 300, 한 40만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등급이고 기계 자격증, 기계 선임. 요거는 아파트 과장은 좀 힘들어요. 그 대신에 이제 1근직 대리 정도, 1근 대리 정도는 할 수 있다. 요 정도면 기계 선임. 앞으로도 이제 26년까지는 이제 조금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이걸 차등 적용할 거예요. 차등 적용하는데 상세한 것들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뭐 다뤄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등급이 이제 소방 자격증 정도. 소방 자격증도, 왜냐면 이게 앞으로 너무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해소성이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당직 기사 정도, 막 2교대 3교대 아마 그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거의 정확해요. 내가 다 경험을 또 해봤기 때문에, 당직 기사도 해봤고, 아파트 가장 뭐 다 해봤고, 쇼핑몰에서도 뭐 잠깐 또 일도 해봤고 해봤기 때문에, 뭐 공장 공무도 좀 했어요. 공장 공무 했고, 뭐 엔지니어 일도 오래 했고, 보면은 기대 연봉하고 해당 직무, 뭐 자격증 해서 뭐 가능하면은 요 정도 조건, A 조건 갖추는 게 사실 제일 좋겠죠. 가능하다면. 요거까지 안 되더라도 한 진짜 요 정도 당장 급하게 전기 소방 정도만 해도 사실 먹고는 살아요. 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내 사업을 좀 구축할 수 있다. 그 정도 되면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 되면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시설관리, 자격증, 취업, 뭐 부동산 투자, 실거주 포함입니다. 뭐 자영업, 뭐 창업, 숙박업,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좀 말립니다. 프랜차이즈는 제가 추천 안 하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픽업 아티스트 연구소요. 제 방송은 사실은 이제 뭐 좀 품격이 있고 교양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픽업 아티스트 약간 천박한 느낌이 나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대한기계 설비 건설협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그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수첩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기기사는 뭐 경력 전기 소방은 관련이 없습니다. 경력도 인정이 안 되시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건축 설비 기사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건축 설비 뭐 산업기사도 되겠죠. 뭐 산업기사 기사, 건축 설비 산업기사. 그 다음에 뭐 공조냉동도 있고, 뭐 일반 기계 이거는 넘사벽이라서 일단 제끼고, 뭐 설비 보전 이거는 뭐 작업형 있잖아요. 작업형. 하여튼 뭐 여러가지 있는데, 전기기사 산업등급요. 제가 오늘 전기기술인협회에 전화해봤는데 전기기사로는 안 돼요. 전기기사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안 됩니다. 전기자격증 경력자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 그게 이제 유예기간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유예기간까지. 그러니까 26년 그까지는 유예를 해주는데 경력으로 된다고요? 경력으로 중급 고급이 돼요? 전기기사로요? 그 관련 자료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이거든요. 대한기계 설비 건설협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그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수첩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기기사는 뭐 경력 전기 소방은 관련이 없습니다. 경력도 인정이 안 되시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여기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물어봤어. 우회로 한 후 신청, 몰라. 그게 정확한 에비던스를 좀 주시겠어요? 검색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우회 경력. 그러니까 제가 금방 녹음한 거 들려드렸잖아요. 기계설비협회 전화해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딱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빌딩이나 오피스 건물 가려면은 이게 좀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으면은 확실히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 일을 좀 했잖아요. 아파트 개질리다 이제. 진짜 아파트 질리가지고 안 가고 싶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빌딩 통신은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통신은 메인이 아니에요. 통신은 주류가 아니야. 주류는 아직까지는 전기기계예요. 주류고 통신은 비주류예요. 비주류. 설비 보전은 그게 있잖아. 작업형이 있잖아요. 작업형. 물론 내 작업 잘하는데 귀찮다.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제가 좀 과목하고 커리큘럼을 좀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요 건축설비기사 요거 좀 괜찮을 것 같다. 26년에는 이게 정식으로 선임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야. 해보라고요? 했다가 일단 난 해도 말은 안 할 거야. 왠지 아세요? 떨어지면 쪽팔리잖아. 제가 섹시해요? 제가 하면 무조건 다 붙죠. 그 뭐 공부하는 게 뭐 어렵나. 딱 3달만 공부하면 다 붙어요, 나는. 제가 그 기출문제를 한번 봤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존나 쉽던데? 한 번만 그냥 쓱 한번 보면 다 붙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이 씨발로 어디서 약을 팔아? 건축 설비기사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쪽팔리는 거 감수해야지.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지. 뭐. 전기기계 같이 선임하면 26년부터 월 450에서 월 600, 최대 600까지 줬으면 급여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동시 시청자 수 지금 1160명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기 선임 플러스 기계 설비 관리자 선임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야. 자, 빌딩이나 오피스 빌딩에서는 주택 관리사가 필요가 없어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 선임하고 기계 설비 거는 사람이 소장이야. 입주민 민원도 아파트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좀 낫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유효할 것 같다. 내가 지금 보니까. 그죠? 아파트 그거 있잖아요. 물론 아파트도 좋은데 내가 좀 해봤잖아요. 아파트 일을. 질린다. 개질린다. 사람에 질린다. 자격증 번호 모자이크하고 그렇지. 당연한 그렇죠. 그 기본이지. 여러분들 덕분에 철PD 좀 잘 나갑니다. 응?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 1400명입니다. 1400명. 응? 범위가 강범위하고 좀 얕은 게 있고요. 범위가 좁고 그 공부 깊이가 깊은 과목의 자격증이 있어. 저는 이게 범위가 넓고 얕은 것보다 이게 좀 범위가 좁고 깊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세요. 비교해 놓은 게 있어. 자격증 그거 뭐 난이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유튜브 있어요. 뭐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뭐 자격증별로 그걸 또 100% 신뢰하지는 말고 실제로 한번 맛배기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맛보기 강의 그런 거 한번 보고. 근데 제가 앞으로 보니까 요거는 있으면은 괜찮아요. 굵기냐 기니냐. 그렇지. 그렇죠. 그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약간 얇고 넓게 공부하느냐 그 자격증별로 특성이 있어. 조금 좁고 깊게 공부하느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건축설비기사가 조금 만만해 보이더라고. 자격증도 뭐 좀 만만한 거 해야지. 택도 하긴 뭐 어려운 거 해가지고
그죠? 전기는 넓고 깊어요. 맞아요. 유키즈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맞아요. 아, 전기 자격증 딸 때 좆뱅이 쳤습니다, 진짜. 존나 힘들었어요, 저도. 아, 너무 힘들었고. 여러분들 투표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뭐가 만만해 보입니까, 여러분? 제 픽도 건축설비기사예요. 건축설비기사. 제가 고르는 것도 건축설비기사예요. 현장형 자격증도 뭐 좋죠. 배관. 만만한 거라고 하니 선택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지관리자 선임은 다 되니까 가능하면 쉬운 걸 따는 게 좋잖아요. 만만한 거. 굳이 어렵게 해가지고 내 시간, 노력, 돈, 노력, 비용, 가성비로 가자고, 가성비로. 굳이 뭐 어렵게 해가지고 뭐 어차피 선임금은 다 똑같은데 일반 기계 딸 거 알잖아. 일반 기계 존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건축설비기사나 건축설비산업기사 요게 조금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효율적이겠더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기계자격증으로 이게 있잖아요. 뭐 공존행동, 에너지관리, 건설기계, 그다음에 일반기계, 설비보전, 용접, 건축설비 뭐 이런 식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2026년부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건축설비 쪽 조금 수월할 것 같다. 제가 좀 봤거든요. 뭐 문제도 좀 보고 뭐 커리큘럼 수준을 조금 보니까 굳이 이제 내가 하겠다 하면은 건축설비 정도. 에너지는 이제 보일러 쪽이잖아요. 에너지는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에너지는 보일러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동주택에서 이게 쓰이거든요. 아파트에서 쓰인단 말이지. 공용 보일러. 근데 빌딩 쪽에서는요. 빌딩, 오피스 건물에서는 보일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지. 만약에 에너지를 따면 아파트에서만 이게 이제 그죠? 물론 기계선 그거를 실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써먹겠다라고 하면 이제 중앙난방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뭐 조금 써먹을 수가 있는데 빌딩이나 오피스에서 만약에 근무를 할 것 같으면 이게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뭐 자격증 취득해서 뭐 기계 선임용이다 그러면은 제가 뭐 말리진 않겠는데 기왕 할 거 내가 좀 공부했던 거를 실무에도 조금 써먹겠다라고 하시면 좀 범용성이 더 넓은 것. 범용성 면에서는 건축설비 산업 이게 범용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동주택도 건축이고 오피스 빌딩도 건축이니까. 근데 에너지는 중앙난방 공동주택에서만 이게 좀 그게 좀 적용이 되니까 반대로 공존행동은 차라리 이 빌딩하고 오피스 쪽에 좀 치우쳐 있죠. 공존행동은. 그죠? 근데 공존행동은 반대로 이 아파트 쪽에서는 이게 또 공부가 약간 좀 적용이 안 맞는 거예요. 보통 큰 건물 바닥은 난방을 잘 하진 않으니까. 그죠? 상업용 건물은 바닥 난방이 안 돼. 설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상업용 빌딩은.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죠.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을 따르는 게 있고 이제 공동주택법. 그 법이 달라요. 법 자체가. 바닥 난방이 허용이 안 돼. 바닥 난방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업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축법을 따르느냐. 있어. 법이 달라요. 상가하고 아파트하고는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오피스하고. 오피스텔하고. 주택법을 따르는 게 있고 건축법을 따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라요. 법을. 그런데 상업용 업무시설은
건축법을 따라요. 건축법.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축 설비, 공존 행동, 에너지 관리. 저는 건축 설비가 더 포괄적인 1번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공존 행동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자격증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용점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피스 건물이나 빌딩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건축 설비가 맞고 공동 냉동이나, 근데 아파트 쪽으로 공동주택으로 생각하겠다 하면 에너지 관리가 맞죠. 근데 에너지 관리도 기계 설비 유지가 선임은 되지만 그게 중앙난방 보일러 방식인 아파트를 가야지 이제 그걸 또 공부한 걸 좀 써먹을 수 있는데, 중앙난방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범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효과적으로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내가 이걸 좀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사용 범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으로 그렇게 기왕 할 거, 그리고 좀 쉽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같은 퍼포먼스를 낼 거라면 내 시간과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기왕이면은 범용성을 넓히고, 그게 낫잖아요. 범용성 면에서는 이제 건축 설비는 공동주택에도 적용이 되고 오피스 건물에도 둘 다 적용이 되니까. 왜냐하면은 아파트도 건축이고 업무시설도 건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빌딩 오피스 쪽 파실 거면 공조가 맞는 것 같고, 범용성을 고려할 거면 건축 설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조도 중요해요. 다중이용 시설물에서는 공조 냉동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조 냉동을 좀 알아야 문이 막 안 열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바람 때문에, 공기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기압 때문에. 그래서 공조 냉동 좀 에어컨, 난방, 환풍 이런 쪽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보다 어느 정도 좀 알고 하자는 거죠. 알고 하면은 공부하는데도 좀 재미도 좀 붙을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 설비 기사를 추천합니다. 건축 설비는 산업기사든 건축 설비든 산업기사든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파트를 갈 수도 있고 공동주택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을 갈 수도 있으니까 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지. 선택의 폭이. 설비보전기사 특급이 있어요? 산업안전기사 시설 취업 가능할까요? 설비보전기사로 기계 선임 가능하고요. 산업안전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시설관리 쪽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근직 대리 정도 가능하겠다. 1근직 대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노후 대비용으로 준비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노후 대비용으로 설비 보전기사도 지금 기계 선임이 되니까 충분히 괜찮습니다. 변별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전부 다 붙어버리면, 변별력이 없으면 그 자격증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기능장 기사 뭘 더 쳐주냐고요? 요거는 제가 진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감전이나 낙상이라든가 크게 위험할까 궁금합니다. 요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단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전혀 안 위험하다. 오토바이 배달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오토바이 배달 매우 위험하다. 낙상은요,
언제 다치냐면은 저도 조선소 선박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친 사람들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항차 작업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간 꼬마애가 28인가 한 29인가 꼬맹이였는데 항차 첫날에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손을 다친 거야. 이게 3주 동안 같이 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래갖고 내 혼자 했어요. 그거를 팬티만 입고. 그래갖고 내가 다쳤는데 내 애한테 일하라 소리도 못 하잖아요. 어떨 때 다치냐면은 왜 다치냐면은 다치는 이유 의욕이 앞서서 다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까불다가 다칩니다. 내 좀 할 줄 안다 이거지. 내 좀 할 줄 아니까 현장에서 뭐 하이브 안 쓰고 장갑도 안 끼고 뭐 활선 뭐 브레이크 내리고 해도 돼요. 브레이크 내리면 충분히 안전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 좀 할 줄 안다 이거지. 활선 상태에서 그냥 갖다 꽂아버리는 거야. 응? 그 예를 들어서 뭐 메가를 쓴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내리고 사실은 케이블을 다 빼고 메가를 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메가를 측정하는데 케이블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터치를 하면 뻥 터질 수가 있어. 응? 그게 이제 터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까불다가 다치는 거야. 부주의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부주의. 소방 2급 시험 치면은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다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요소가 뭐냐? 응? 왜 다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답이 뭐예요? 부주의야, 부주의. 부주의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응? 그냥 부주의 하지만 않으면은요, 전혀 안 위험해요. 응? 오토바이 배달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전날 술 좀 많이 먹었다. 응? 전날 술 좀 많이 먹고 이제 좀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 한다고 뭐 케이블 결선한다고 지랄 깝치다가 전기 한번 먹고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정도지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우리 야오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얼마든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남에게 아부할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나에게 아부하게 만들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부 못하는 게 더 좋은 성격이에요. 아부하는 게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 비굴한 거예요.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기능장 기사 뭘 더 쳐주냐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뭘 더 쳐줄 것 같아요? 기능장 가진 사람, 기사 있는 사람, 뭘 더 쳐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진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뭐가 더 쳐줄 것 같아요? 정답이 아직 안 나오네요. 정답이 아직 안 나오네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인성이 좋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능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뭘 더 쳐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성이 훌륭한 사람을 더 쳐줍니다. 동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커피 한 잔 살 줄 알고 동료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대신 먼저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쳐줍니다. 더 대접받고요. 제 대답이 좀 마음에 드셨나요? 제 대답이 좀 마음에 드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프리드리 니체가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박수 한번 나와야 돼! 김창욱이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한 500명 앉아있잖아. 기립박수 나옵니다. 상대보다 멍청하게 보여라. 의심 회피 전략이라고 돼 있죠.
원래 위대한 인물은 박해와 탄압을 받는 법 아니던가. 위대한 인물은 박해와 탄압을 받아. 그럴수록 그의 명성은 높아졌고 추종자들은 더욱 맹목적이 되었다. 자, 기억하라. 사람들은 진실에 별로 관심이 없다. 열심히 노력해서 삶이 변했다는 평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줘라. 신비로운 무언가로 인해서 개인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암시를 주고 그것에 영묘한 색채를 더하라. 그러면 당신을 숭배하는 추종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서 목록 정리하는 게 있어요. 도서 목록 이제 북 큐레이터를 이제 했었고요. 요 사람이 이제 요 옆에 있는 요 분이 요 도서관장이에요. 이분이 도덕의 잣대를 들이내고 또 이제 법의 잣대를 들이내고 살인, 교사, 어디에 이거를 자기 자신에 맡겨야 될 것인가? 그 컨트로버셜했지. 지금도 그렇고. 근데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가 있잖아요. 저 스위스인가 하여튼 유럽 쪽에 안락사가 이제 허용되는 나라가 있어.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가 있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함. 그게 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같은 거 그게 이제 고려장이잖아. 고려장. 우리 옛날 때 전기과장은요. 전기과장은 99%가 칼퇴근입니다. 연장근무 없습니다. 전기과장 연장근무 없습니다. 전기과장은 연장근무 같은 거 안 하고요. 한 330만원에서 380만원 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빨간날 다 쉬고 빨간날 다 쉽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전기과장. 전기과장 괜찮으니까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